신흥국 금융위기에 대한 우려감이 세계 금융시장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지난주 크게 하락했던 미국 유럽 증시가 반등에 실패했고 신흥국 통화 가치는 더 떨어졌습니다. 북한 개성공단에서 초코파이가 비공식 화폐로 자리 잡았고 한 개의 자그마치 한국 돈으로 10,000원이 넘는 가격에 팔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의 유엔 본부에서는 홀로코스트를 추모하는 기념 행사가 있었습니다. 독일과 폴란드 등 각국에서는 일본과는 달리 독일 과거사를 반성하는 행사들이 독일이 주도한 가운데 개최됐습니다. IT 업계의 강자인 삼성전자와 구글이 손잡고 기존 특허는 물론 향후 10년간 출원하는 모든 특허를 공유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분야 최강자의 전략적 동맹으로 글로벌 IT 업계는 큰 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미국의 전기 자동차 업체인 테슬라 모터스가 LA와 뉴욕 간 대륙 횡단이 가능하도록 이른바 고속 충전소 확대 설치를 완성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7일 월요일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신흥국 금융위기에 대한 우려감이 세계 금융시장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지난주 크게 하락했던 미국과 유럽 증시가 반등에 실패했고 신흥국 통화 가치는 더 떨어졌습니다. 박태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밤사이 유럽 증시는 맥을 못 추었습니다. 영국이 1.7%로 제일 많이 떨어졌고 독일 0.46, 프랑스 0.41, 스페인 증시는 1.12% 급락했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장 초반 1% 이상 빠졌던 미 증시는 혼조세를 보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신흥국들의 통화 가치 하락세도 계속됐습니다. 아르헨티나 페소화가 소폭이지만 추가 하락했고 터키의 리라화, 남아공 랜드화, 러시아 루블화 등이 급락세를 이어갔습니다. 통화 약세가 인접국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전망 속에 각국의 정치, 경제 상황 악화도 위기감 확산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But when you add them up, it looks like a crisis. Now, the problem with them being all very different is there's no single solution. 무엇보다 신흥국들의 주요 시장인 중국의 경제 둔화, 여기에 모레 미 중앙은행이 추가 양적 완화 축소를 단행할 거란 우려가 큽니다. 오늘자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번 주 양적 완화 추가 축소는 기정사실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지난달 100억 달러에 이어서 이번에 100억 달러를 더 줄인다는 얘기입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추가로 양적 완화 축소가 단행되면 기초 체력이 허약한 신흥국들로부터 돈이 더 빠져나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태서입니다. 북한 개성공단에서 초코파이가 비공식 화폐로 자리 잡았다고 합니다. 한 개의 자그마치 한국 돈으로 10,000원이 넘는 가격에 팔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주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의 밀거래 시장에선 인기 드라마 등 한국 프로그램 DVD가 암암리에 거래됩니다. 제대로 들어왔네. 이 같은 암시장의 인기 품목 가운데 하나가 바로 초코파이. 한 개에 $10로 10,000원 넘는 돈에 팔립니다. 북한 평균 가정의 한 달 수입이 $100에서 $200인 점을 감안하면 큰 돈이 아닐 수 없지만 없어서 못 팔 정도라고 합니다. 이들 초코파이는 주로 북한 개성공단 근로자들을 통해 암시장까지 흘러 들어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개성공단에서 하루 평균 북한 근로자 1명에게 주어지는 초코파이는 2개. 버스가 없어 먼 거리를 걸어 출퇴근하다 보니 간식으로 제격이라는 게 개성공단 업주들의 설명입니다. 초코파이를 포함해 암시장에선 각종 제품들이 거래되고 있지만 혹시라도 적발되면 가혹한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Where one would run into problem if one is discovered with a radio, a television set, a cell phone that has access to the outside, one would be thrown into a labor camp. 그래도 지난 10년간 암시장 규모가 급속하게 커졌다는 게 북한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초코파이가 폐쇄된 북한 사회와 외부 사회를 연결해주는 매개체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주환입니다. 뉴욕의 유엔 본부에선 홀로코스트를 추모하는 기념 행사가 있었습니다. 독일과 폴란드 등 각국에선 일본과는 달리 과거사를 반성하는 행사들이 독일 스스로가 주도한 가운데 개최됐습니다. 윤범수 기자입니다. 독일 국회의사당
나치 정권에서 목숨을 잃은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현악 사중주의 연주가 장엄하게 흐릅니다. 나치 정권의 유대인 대학살을 기억하고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국제 홀로코스트 기념일 행사가 마련된 것입니다. Wegen ihrer Andersartigkeit zum Feindbild einer schweigenden Mehrheit gemacht, verachtet, gedemütigt oder bedroht werden. 이날 의회 추모식에는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끌려갔던 러시아 작가 다니엘 그라닌도 참석했습니다. Простить немцам вот это ожидание. 폴란드 아우슈비츠 수용소도 이날 추모 인파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당시 생존자들은 다시는 이 같은 비극이 일어나질 않길 바라는 모습입니다. Ratować taki los ludziom, to żeby to się nie powtórzyło. 유엔도 뉴욕 본부에서 유대인 커뮤니티와 홀로코스트 생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추모 행사를 가졌습니다. 영화 신들러의 리스트의 감독 스티븐 스필버그 등이 추모 행사로 나섰고 반기문 사무총장도 위성을 통해 성명을 발표하며 추모에 동참했습니다. We must be ever vigilant against bigotry, extremist ideologies, communal tensions, and discrimination against minorities. 유엔은 1944년 소련군에 의해 강제 수용소가 해방된 1월 27일을 홀로코스트 기념일로 정해 지난 2005년부터 추모해오고 있습니다. 독일은 앞서 지난 96년부터 해마다 의회에서 역사적 만행을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딴 망언과 역사 왜곡을 계속하는 일본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입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2014 그래미 어워드가 어제 LA 스테이플 센터에서 있었습니다. 프랑스의 일렉트로 팝 듀오 다프트 펑크가 5개 부분의 상을 휩쓸며 최다 수상을 했습니다. 수상자들의 콜래보레이션 공연도 화제를 모았습니다. 노승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Random Access Memories 다프트 펑크가 랜덤 액세스 메모리즈로 올해 앨범상을 차지했습니다. 또한 전 세계를 강타한 히트곡 갤럭키로 올해 레코드상을 비롯해 5개 부분의 상을 휩쓸었습니다. 다프트 펑크는 트레이드마크인 헬멧을 쓰고 무대에 올라 프로듀서가 대신 소감을 전했습니다. I used to imagine things that weren't there that were frightening and then I got sober and 2 robots called me and asked me to make an album. This is the one thing that I did not expect the most about tonight. 17살의 싱어송라이터 로드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메인 수상을 비롯해 2관왕에 올랐습니다. 최우수 랩 콜라보레이션 부분을 수상한 제이지가 아내인 비욘세와 함께 축하 공연을 시작하면서 환상의 호흡을 과시합니다. 비틀즈의 공로상 수상을 기념해 폴 맥카트니와 링고스타가 함께 공연을 펼쳐 관객들의 기립박수를 받았습니다. 그 외에 스티브 원더와 다프트 펑크 등 거장 아티스트의 콜라보레이션 공연으로 시상식의 열기는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중국인 피아니스트 랑랑은 전설적인 밴드 메탈리카와 함께 열정의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3개 부문 후보에 올랐지만 단 하나의 상도 가져가지 못한 로빈 시크가 축하 공연의 마지막을 장식하며 아쉬움을 달랬습니다. KBS 뉴스 노승욱입니다. IT 업계의 강자인 삼성전자와 구글이 손잡고 기존 특허는 물론이고 향후 10년간 출원하는 모든 특허를 공유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분야 최강자의 전략적 동맹으로 글로벌 IT 업계는 큰 판도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혜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스마트폰 시장에서 협업 관계를 유지해온 삼성전자와 구글이 이번엔 특허 공유를 선언했습니다. 우선 삼성전자가 세계적으로 보유한 특허 10만여 개와 구글의 5만 개가 대상입니다. 여기에 앞으로 10년간 출원되는 특허까지 모두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소모적인 소송이 아닌 시장에서의 경쟁과 협력을 통해 소비자를 위한 혁신을 추구하고 삼성으로선 구글의 강점인 소프트웨어 경쟁력을, 구글은 스마트폰으로 상징되는 삼성의 하드웨어 기술력을 얻게 됐습니다.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용체제를 이용해서 향후에 IT 부분에서 계속적인 점유율과 경쟁률을 높여가기 위해서는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중요한 특허 협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웨어러블 기기 등 차세대 시장 선점도 유리해졌다는 평가입니다.
삼성과 구글의 특허 동맹은 특히 애플에게 상당한 압박이 될 거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허 소송에 대한 부담은 주는 대신 양사의 기술력을 토대로 전략 제품 개발이 한결 수월해지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삼성과 구글 두 최강자의 특허 공유가 어떤 혁신으로 이어질지도 관심입니다. KBS 뉴스 이혜연입니다. 미국의 전기 자동차 업체인 테슬라 모터스가 LA와 뉴욕 간 대륙 횡단이 가능하도록 하는 이른바 고속 충전소 확대 설치를 완성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박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계 최고의 전기차로 불리는 미국 테슬라의 신형 S모델. 한 번 충전으로 기존 전기차 3배가 넘는 427km를 달릴 수 있고 최고 시속 210km로 스포츠카 파워에 버금갑니다. 전기차 한 개를 뛰어넘어선 지 9천만 원대 고가지만 지난해 2만 대 넘게 팔렸습니다. 테슬라는 한 발 더 나아가 고속 충전소 확장을 추진해 전기차의 미국 대륙 횡단 시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We actually have California and Nevada covered. We've got the eastern seaboard from Boston to DC covered. By the end of this year, you'll be able to drive from LA to New York. 테슬라가 북미 지역에 확충한 고속 충전소, 슈퍼차저는 모두 70개, 인구의 80%를 점유하는 주요 도시들이 다 포함됐습니다. 또 고속 충전은 20분이면 272km를 주행할 수 있도록 설계돼 식사나 쇼핑 시간이면 충분합니다. 426km 주행을 위해 무려 9시간을 충전해야 했던 문제점을 해결한 것입니다. 테슬라는 이번 주 2개 시범 주행팀이 고속 충전소를 이용해 LA에서 뉴욕까지 3일 만에 도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박영환입니다. 민족의 영산 백두산. 오늘은 백두산의 설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백두산의 풍광이 한 사진가의 필생의 집념으로 마치 산 자체가 그대로 옮겨온 듯한 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한상덕 기자입니다. 삼천리 방방곡곡이 해방의 기쁨으로 환호할 때도, 동족 상잔의 비극으로 온 국토가 신음할 때도, 남과 북이 허리가 잘려 형제가 긴장 속에 대치할 때도 결의의 명산 백두산은 늘 그 모습 그대로 우리 역사와 호흡을 함께했습니다. 이 백두산이 우리 곁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아니, 우리 자신은 이미 백두산의 어느 곳에 올라 있는 듯한 착각마저 불러일으킵니다. 가로 15m, 세로 2m 30cm의 초대형 백두산 전경. 웅훈한 우리 민족의 기상이 그대로 전해집니다. 백두산은 제 마음에 아주 크게 와닿고 또 뭐 아름답다, 장엄하다 이런 거를 떠나서 내가 한민족이다 하는 생각을 갖게 해주는 그런 산입니다. 원시 자연의 순백을 간직한 눈 덮인 산등성이, 솟아오르는 붉은 태양이 백두의 아침을 여는 모습, 이미 통일된 한반도의 모습을 그려낸 듯한 천지의 오묘한 형상, 갖가지 이름 모를 꽃들이 한바탕 잔치를 벌이기도 하고 어느 것 하나 장관이지 않은 것이 없는 우리의 자랑 백두산입니다. 청마의 해 벽두에 우리 곁을 찾은 백두산, 그가 던지는 통일의 메시지에 가만히 귀를 기울여 봅니다. KBS 뉴스 한상덕입니다.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서혜경과 드림 오케스트라가 협연한 드림 콘서트가 지난 주말 남가주에서 열렸습니다. 이민 세대를 위한 공연으로 기획된 1부는 55명의 오케스트라가 연주한 드보르작의 신세계 교향곡으로 웅장하게 시작했습니다. 또한 2부는 말기 유방암을 이겨낸 서혜경 씨가 암 환자를 위한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으로 진행돼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드보르작이라는 그 작곡가가 뉴욕에 왔을 때 그 아메리카를 기리면서,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자기의 홈타운 보헤미아를 그리면서 쓴 곡이기 때문에 아주 우리 1세들 이민자들에게는 아주 적합한 곡이 되겠습니다. 음악에는 꼭 치유의 힘이 있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 저는 이 피아노를 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났고, 제가 저의 음악으로서 치유의 힘이 되고자 저는 늘 연주하고.
이 연주회의 수익금 일부는 전국 암협회를 위해 쓰여집니다. 월요일 밤 KBS 아메리카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